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페이드업 효과, 글자에 대해서 페이드업 효과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ADEUP, 페이드업이라는 것은 영상이나 음향에서 점점 또렷해지는 것, 이것을 페이드업이라고 하는데, 애프터 이펙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효과 중에 페이드업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페이드업 효과는 점점 또렷하고 뚜렷하게 보여지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가 한 글자씩 차례대로 이렇게 쭉 나타났다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면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효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한번 배우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성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0프레임에 두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화면은 핏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맞춰주고요. 자,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타자 치는 소리가 나오죠? 자, 타자 치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타자 치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글자가 한 글자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치 타자 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음악도, 배경음악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타자 치는 소리는 끝났는데 배경음악 치는 소리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 있다가 글자가 하나하나씩 사라져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 이 타자 치는 효과를 낼 때 많이 하는 건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기능이에요. 요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텍스트에 모션 주는 효과를 배워봅시다. 에펙에서 제공하는 페이드업 캐릭터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 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닫고 새로운 애프터 이펙트를 열어서 지금까지 한 거 요거를 한번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요거는 이제 크로스 프로젝트로 닫고 처음 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이 애프터 이펙트 요 상태에서 홈 화면 상태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뉴 컴포지션, 그 다음에 요것도 한 10초 정도로 듀레이션을 두고 OK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텍스트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도구 모음에서 타입 툴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컴포지션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들어가시는데 제가 준비한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안녕하세요, 텍스트에 대한 모션을 배워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끝에 가서는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행가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선택 도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것들이 있죠.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앵커 포인트가 현재 어디 있죠? 이렇게 두 줄로 했더니 여기에 지금 중간에 있지 않고 약간 위에 있어요. 우리가 앵커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그 개체의 중심에 오게 해주는 것을 기본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앵커 포인트를 요 개체의 한가운데 오르게 하는 단축키 컨트롤 알트 홈 누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 컴포지션의 중심에 넣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저기는 컨트롤 홈 키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딱 컨이 놓여있죠. 자, 이 텍스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텍스트 입력하는 건 많이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 폰트는 캐릭터 패널을 보시면은 페이북, OTF, 볼드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6픽셀, 56픽셀 정도 됐고, 자가는 -50, 행가는 110 정도를 줬습니다. 만약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스탠더드, 워크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데도 이게 안 보여요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스탠더드 선택한 상태에서 리셋 스탠더드 투 세이브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페이북채는 지금 요게 이제 무료 글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꼴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글꼴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요거는 이제 페이북채 다운로드 이렇게 치시면 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운 받으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글꼴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효과를 주는 거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어떻게 효과를 줄까요? 자, 효과는 어떻게 주냐 하면, 자, 이 스탠더드 워크스페이스 상태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캐릭터 여기 오른쪽을 가시면은 이펙스 앤 프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 메뉴에 가시면은, 자, 여기 이펙스 앤 프리셋 메뉴에 가시면은 브라우저 프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는 완성된 거에다가는 페이드업 캐릭터 요거를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효과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 효과를 다 외워야 되나요? 외우지 못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끝없이 동영상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편집하면서 스스로 이제 배워 나가야 될 부분이지 이걸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브라우저 프리셋.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열려서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브라우저 프리셋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브릿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열릴 거예요. 자, 이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어도비 프로그램을 구매했을 때 자동으로 그러니까 함께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점점 복잡해지네요. 자, 이거는 또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인가? 자, 여기서 보시면은 헬프 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돼 있는데 어도비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은 이거는 전체 어도비에서 전체적으로 어도비 프로그램 전체를 포괄해서 각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조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른쪽 그러니까는 그 화면의 오른쪽 구탱이에 보면은 우리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오는 데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걸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PC에 설치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졌어요. 여기가 원래는 이게 모든 앱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앱이 다 뜨죠.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설치되어 있는 앱이에요. 그쵸? 설치되어 있는 앱이고 요거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앱들이에요. 자, 근데 왜 설치를 한 앱 중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이걸 구매를 하셨다면 설치만 누르면 설치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브릿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브릿지라는 프로그램. 자,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돼요. 요건 설치하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효과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텍스트 안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 장단점들을 좀 알아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 텍스트에서 애니메이트 인에서 여기 페이지업 캐릭터가 있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좀 이런 효과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요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페이지업 캐릭터예요. 페이지업 캐릭터.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닫은 다음에
이거에서 페이드, 여기다가 페이드라고 치시면 바로 여기 연기 떠요. 페이드 캐릭터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 효과를 드래그해서 적용하는데, 여기다 적용해도 되고 레이어에 적용해도 되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레이어에 적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깜깜해지고 다 없어졌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속성을 보면 알겠죠? 자, 여기 텍스트 속성, 트랜스포머 속성이 있어요. 텍스트 속성 이렇게 보시면은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페이드업 캐릭터, 점점 글자가 또렷해지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속성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뭐가 있냐면 레인지 셀렉터라고 있고요. 여기 넣으시면 스타트 부분이 0%에서 여기가 되면은 100%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 0%에서 100%가 되면서 완성이 된다. 이런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번 봐봐요. 어쨌든 기본으로 이 효과가 적용이 됐는데 0프레임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빠르죠. 좀 더 빠르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죠? 너무 빨라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 여기서 그러면 요거는 지금 100% 이 효과가 적용됐을 때, 그죠? 그럼 이것을 2초에서 완전히 적용되는 게 아니라 4초에서 적용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4초 0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요거를 드래그해서 요 키프레임을 드래그해서 4초가 되어서야 100%가 되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속도가 어느 정도 되죠? 자,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약간은 좀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100%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려면 요 키프레임 값을 딴 데도 복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4초부터 6초까지. 자, 6초에다 인디케이터를 두고 요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계속 그대로 있죠. 100%까지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이게 키프레임을 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가 100%가 되면 완전히 글이 써지는 건데 이 상태를 그대로 6초까지 유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좀 거꾸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원래 깜깜한 점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는 거를 10초까지 이것이 이어지게 할게요. 그러면 10초니까 여기 타임 코드에다가 10 빵빵 이렇게 치시고 인디케이터는 맨 뒤로 갔죠. 그럼 요 키프레임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를 하면 요 키프레임이 이렇게 복사가 된 거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봐볼까요? 그러면 자, 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와 같이 지금 쳐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쳐지고 잠깐 서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거꾸로.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서 이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키프레임이 요거는 100% 된 거잖아요. 다시 여기를 잠깐 보세요. 다시 0%. 요건 스타트가 0%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로 갈 때까지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글자가 써지고 써지지 않는 것을 조정하는 것을 한번 배워봤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글자가 텍스트가 이렇게 써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를 좀 닫은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타이핑 효과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닫으니까 이게 좀 안 나타나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자, 여기서 키프레임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단축키, 그거는 U라는 단축키예요. 선택한 상태에서 U라고 치시면, U라고 치시는데 안 먹죠. 안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한글 입력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글 입력 한영키를 눌러서 U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나타나져요. 이걸 참조해서 우리가 여기서 오디오 효과, 타이핑 치는 오디오 효과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컨트롤 I를 눌러서 우리가 예제 2번에서 타이프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하나 가져올게요. 웨이크업 MBB MP3 요거를 클릭해서 두 개를 가져와서 임포트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타이핑 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거는 사실 요거 볼까요? 요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도 나타나져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상태로 보지 말고 여기서 보시면은 7초밖에 안 돼요. 7초밖에 안 되는 타이핑하는 효과인데 요거를 드래그해서 요를 밑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건 소리니까 별로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소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이렇게 쳐지는 효과가 보여지죠? 이거 느껴지죠? 자, 근데 다 입력을 했는데 계속 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다 입력한 때가 언제예요? 4초 0프레임에서. 그럼 요거를 여기서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걸 그냥 자를 수가 없고요. 요거 끝나는 선에서 끝나는 구분선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맞춰주면 여기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소리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게 4초 정도에 끝나요.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향 효과를 넣을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음악도 좀 깔아보도록 할까요? 음악은 웨이크업 MBB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웨이크업 MBB를 넣으시면 이것도 맨 밑에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컴포지션이 10초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10초 안으로 얘가 끊어버렸네요. 자, 그 상태에서 홈으로 가셔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타이핑이 좀 이렇게 입력되는 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상당히 좀 재밌는 좀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점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음악이 훅 하고 들어오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이거는 좀 처음에는 약간 작다가 살짝 커지는 게 좋겠죠. 자, 그런 것들을 지정하기 위해서 자, 웨이크업에서 MBB를 여기 항목을 클릭하시면 오디오가 있고 오디오를 클릭하시면은 오디오 데시벨이 나와요. 오디오 데시벨은 보통의 경우는 0 데시벨. 요 데시벨은 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0 데시벨 정도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듣는 그 소리 때는 뭐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플러스 30까지도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게 한 마이너스 한 50 정도로 가면 거의 들리지 않고요. 마이너스 한 30 정도만 줘도 소리가 아주 미약하게 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또한 우리가 1초부터 이 그 소리가 이 텍스트를 통한 이 그 에펙 효과가 20초 동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처음에는 좀 작았다가 그 다음에 1초 후엔 2초 후에는 좀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처음에는 한 마이너스 30dB 정도 줘볼게요. 마이너스 30dB 정도 줘볼게요. 자, 그럼 스톱워치가 됐고요. 이걸 보려면 웨이브 폼을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30을 뒀고요. 그 다음에 2초 0프레임에서는 한 이거 0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5 정도를 줘볼게요. 마이너스 5, 한 10 정도를 줄게요. 10 정도를 주더라도 소리가 꽤 들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주면은 마이너스 스톱워치에 의해서 마이너스 30에서 20으로 됐고, 그러면 끝날 때에도 우리가 8초에서 요거 그대로 마이너스 데시벨, 그러면 이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그대로 될 거면 마이너스 데시벨이 된 상태에서 키프레임 추가하기 요거를 클릭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데시벨로 그대로 먹는 거고, 이제 10초 0프레임에 가서 10초 0프레임에 가서 다시 마이너스 30으로 아예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가면, 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입력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좀 이제 추가로 좀 한두 가지를 더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걸 했나요? 텍스트를 입력을 했죠.
이 배경은 검다는 것은 사실 비어있다라는 면이에요. 그럼 이 비어있지 않은 면들을 우리가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진을 뒤에 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들어가는 게 좀 그렇다면 우리가 사진을 깔 수도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I를 눌러서 우리가 어떤 걸 해보도록 할까요? 필터 갤러리 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마우스로 갖다 대니까 2560에 1600 정도 되네요. 꽤 큰 이미지네요. 자, 요거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가져와서 요거를 어디다 맨 뒤에다가 놔볼게요. 그래도 오디오들은 맨 뒤에 따로 그냥 보관해 두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요 사이즈가 좀 크죠? 좀 큰 거예요. 요 사이즈 조절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에 가셔서 스케일에서 좀 줄이면 돼요. 스케일에서 이렇게 좀 줄여가면은 한 요 정도 되면 이게 가로 위가 잘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가 한 75% 정도 하니까 좀 많네요. 그쵸? 좀 맞고 이렇게 좀 잘릴 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재밌죠?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자,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자, 이 상태에서 흰 글자가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방법을